바다톡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물고기가 채소를 키운다고?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게 된 서울 성좌초등학교 교사 정미연입니다. 여러분, 수염이 길다란 메기를 기르니 방울토마토가 열리고요. 잉어를 기르니 푸릇푸릇 맛있는 상추가 자랍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가 식물에게 양분을 주고 식물은 물고기에게 깨끗한 물을 돌려줘서 물고기와 식물이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농업인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친환경 양식 기술인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란 무엇인가? 여러분, 선생님이 강연을 시작한 이후로 아쿠아포닉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쿠아포닉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란 어류 양식의 영어 단어인 aquaculture에서 물을 뜻하는 아쿠아와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에서 포닉스를 더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물로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은 물을 정화해 물고기에게 돌려주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순환 시스템을 말합니다. 물고기는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고요. 식물은 물고기에게 정화된 물을 제공하는 순환을 통해 물고기와 식물이 공생하는 것이죠. 즉,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와 농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류 양식과 농작물 재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요, 집에서 금붕어나 열대어 같은 물고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울 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에 한 번씩은 물을 꼭 갈아주곤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이유는 바로 암모니아 때문입니다.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은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띠고 있는데요. 물속에 이 암모니아가 계속 쌓이게 되면 물고기가 죽고 맙니다. 하지만 아쿠아포닉스는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암모니아를 없애주기 때문이죠. 암모니아가 가득한 물을 식물이 깨끗하게 정화하면 물고기들이 원활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의 차이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수경재배와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에 영양을 가득 담아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아쿠아포닉스도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크게는 수경재배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오늘 강연의 제목처럼 물고기가 채소를 키운다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물고기가 제공해 줍니다. 기존의 수경재배는 물에 인공양분을 첨가해 식물을 키웠는데 아쿠아포닉스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아쿠아포닉스의 원리.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떻게 식물에게 양분을 줄까요? 바로 물고기의 배설물, 쉽게 말해서 똥이 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 물고기가 배설을 하게 되면 물속에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미생물에 의해 질산염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질산염은 식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식물의 먹거리가 되어준답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만들까요? 식물이 물속의 영양분을 흡수하면 물이 정화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물이 배수관을 통해 다시 물고기에게 공급됩니다. 원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폐사의 원인이 되므로 매일 물을 교체해야 하지만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이를 식물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양식장의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배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아쿠아포닉스의 매력과 장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식물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물고기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물고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또한 흙 없이 식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으로 인한 질병이나 병충해, 그리고 잡초로 인한 피해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잡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농약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물의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물고기가 제공하기 때문에 식물은 흙이 없이도 기존의 농작물보다 빠르고 크게 쑥쑥 성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양식장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물고기가 죽는 원인이 되므로 물을 자주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이를 식물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양식장에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되는 물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 방법과 비교하여 물 사용량이 90% 이상이나 절약이 됩니다. 게다가 가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토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수경 재배로서 토양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수조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크기라면 실내나 옥상 등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조와 화분을 층층이 쌓아 대형화하게 되면 같은 토지 면적 안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일반적인 수산물 양식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장들은 높은 밀도로 수산물을 기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식장 근처에서 유해조류, 즉 적조가 많이 발생되기 쉬워 독성 유발과 양식 어류 폐사 등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의 구조물로 인한 피해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아쿠아포닉스는 다릅니다. 농작물에 의한 수질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시스템은 크게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식업에 적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현재는 미래 식량의 해결책 및 6차 산업의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양식 실험 등을 통해 양식 어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암모니아성 질소가 재배 식물에 의해 약 14%가 제거되어 수질은 안정화되었고요. 그리고 어류의 성장은 일반 양식에 비해서 약 5배 증가되었음이 증명되었죠.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소규모 아쿠아포닉스로 자급자족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간이 아쿠아포닉스 형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아쿠아포닉스를 통해 물고기를 키우는 즐거움과 함께 공기정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아쿠아포닉스의 단점. 그렇다면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일반적인 식물 재배 방법보다 수조,
펌프, 필터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사료 비용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제공하는 영양소만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인 양분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물고기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쿠아포닉스는 식물과 물고기를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기르는 시스템인 만큼 두 가지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류 사육 시 금붕어, 메기, 틸라피아 같은 담수 어류를 주로 사육하게 되고요. 물고기와 식물이 원하는 적정 수온 또한 좀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작물도 엽채류, 상추, 배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채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셋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쿠아포닉스를 농업에 활용할 경우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식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물고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고기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온도, 양분과 같은 환경 조건에 대한 세세한 지식이 있어야 아쿠아포닉스를 원만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포닉스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인지, 아쿠아포닉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낭비되는 자원이 없어서 환경에도 좋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 식물과 물고기 그리고 사람에게도 좋은 아쿠아포닉스. 여러분에게 낯설었던 아쿠아포닉스란 말이 좀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쿠아포닉스가 더욱 대중화가 되어 우리 친구들도 아쿠아포닉스로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과 물고기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